인생은 외부 컨트롤 게임이 아니라 내면 컨트롤 게임입니다. 외부에 있는 이 스크린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내면, 나의 정신, 나의 가치관인 이 필름을 교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삶을 사는 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할 텐데, 오늘은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선,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기 앞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라는 존재는 사회에서 규정한 것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인, 아니면 운동선수, 예술가, 수많은 직업들이 있죠. 사회에서 정한 역할을 제외하고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이 역할이라는 게 사라졌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는 뭐가 남을까요? 바로 관계가 남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관계 속의 사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한국인들은 이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 이 관계에서의 역할도 한번 제외해보자고요.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형제, 남매, 자매, 또한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나 애인, 이러한 인간관계도 다 제외를 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혼자 남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과연 사회 속의 역할도 없고 관계 속의 여러분도 아니면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원초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니죠. 옷은 내 피부가 아닙니다. 충분히 벗고 외부로 분리가 가능하죠. 옷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서 예를 들어 이 팔이 하나 없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팔이 하나 사라지면은 이건 여러분인가요? 팔이 사라져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라고 믿을 겁니다. 그럼 이 다리를 하나 없애면 어떨까요? 팔과 다리가 하나씩 없다면 그거는 온전한 여러분이 맞나요? 팔다리 하나가 없어도 나 자신이 맞다, 혹은 팔다리가 없으면 온전한 내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뉠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 보죠. 몸이 없고 여러분의 두뇌가 남았어요. 이 두뇌는 여러분인가요? 우리의 생각, 감정,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두뇌에서 나오죠. 병원에서도 뇌사 판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뇌가 죽었으니 사망과 동일시 취급하겠다. 심장만 뛰고 있고 사람이 생각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감정을 표출하지를 못하니 그냥 몸만 덩그러니 있으니 그거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제가 아까 팔다리가 없더라도 그건 여러분 자신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이 여기서 나왔네요. 팔다리가 있어도 두뇌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아닌 거네요. 그럼 이 과연 두뇌를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복제인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의 두뇌를 이 로봇에 끼워 맞춘다면 그건 사람의 두뇌를 이식한 로봇. 이 로봇은 사람이 맞나요? 두뇌를 이식했다고 해서 이 로봇이 진정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두뇌를 똑같이 카피해서 로봇에게 장착을 했다면 그 로봇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우기겠죠. 내가 오리지널이야. 아니야, 내가 오리지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카피된 뇌를 달고 있는 로봇은 본인이 인간이라고 믿을 텐데 그건 과연 사람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결국 그러한 논리로 따지면 이 두뇌도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무엇일까요, 과연?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은, 나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근간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영화관 아시죠? 영화관을 가면은 이렇게 좌석이 있고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에 영화 화면을 띄워주는 뒤에 영상기 안에 필름이 있고, 그리고 그 필름을 투과시켜주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빛, 필름, 스크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영화가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그 방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 필름을 통해서 이 스크린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영화의 필름이냐에 따라 스크린이 바뀌죠. 이 스크린이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계죠. 여러분이 보는 시야의 세계가 이 스크린이고, 여러분의 정신,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필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아는 궁극적으로 이 필름이 아니라 이 빛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작용을 받지 않은 아주 순수한 결정의 자아. 그걸 힌두교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이라고 부릅니다. 아트만, 자아라고도 표현하죠. 이 자아가 여러분의 정신과 가치, 정신과 가치관인 이 필름을 통해서 이 세계를, 스크린을 보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이 아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는 가치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보는 시야, 사람마다 세계를 보는 시야가 다른 거죠. 바로 이 필름입니다. 어떤 영화의 필름이냐에 따라 보는 세계가 달라지니 이 필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삶이 불안하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거는 모두 이 필름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자아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의 스크린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어떤 필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스크린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갈아 끼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필름으로 갈아 끼운다고요? 바로 인생 공부입니다. 이 인생 공부 필름에 의해서 여러분은 보는 세계를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을 보는 나의 시야. 그 시야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결론은 필름이 바뀌면 보는 세계가 달라지니까 세계가 바뀐다. 이 세계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이 필름을 바꾸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자아는 바로 필름 뒤에 있는 이 빛, 아트만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아트만과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세계를 브라흐만이라고 불러요. 우주이자 세계의 실체를 바로 이 브라흐만이라고 말하는데,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합쳐진 걸 바로 범마 인류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범은 브라흐만을 뜻하고 아는 아트만을 뜻하죠. 그래서 일연은 오직 하나다 라는 뜻에서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여러분의 자아와 세계는 하나다. 대신 뭐로 세상을 본다? 바로 이 필름, 나의 정신, 나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계가 어둡게 보이고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인다면은 이 필름의 안 좋은 부분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계를 잘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 필름을 인생 공부로서, 인생 공부의 필름으로 나의 가치관을 바꾼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외부 컨트롤 게임이 아니라 내면 컨트롤 게임입니다. 외부에 있는 이 스크린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내면, 나의 정신, 나의 가치관인 이 필름을 교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외부에서 크나큰 풍파가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세계가 어둡다면 지금 이 영사기에 있는 필름의 부정적인 부분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건 아닌지 한번 재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깨끗이 비워낼 수 있는 이 인생 공부를 꼭 배우셔서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희망찬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